네, 안녕하세요. 선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지 6합에 대한 해석, 전 시간에 천간 5합에 대한 부분이 천간이라는 자체는 생각, 드러나는 거, 내가 활용하는 거, 용에 대한 개념이 강하다면 지지 같은 경우는 체에 대한 개념, 뭐 실체라든지 실질적인 부분, 뭐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지에서 실체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중점이 되는 지지 6합입니다. 자, 지지 육합 자체는 이제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자전의 원리에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자전 23.5도 기울어져서 자전하고 있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뭐 옷이라면은 12시죠. 낮 12시. 그리고 자라면은 밤 12시죠. 밤 12시 기준에서 자축인묘 진사오미를 쭉 나열했고 거기에서 지구가 자전하면서 맞닥뜨리는 그런 글자들 간의 육합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미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신합, 진유합, 묘술합, 인해합, 자축합으로 이렇게 자전하면서 만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육합의 원리 자체 천간 자체는 숫자 개념으로 육합을 보셔도 되고 소수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우주의 그런 비밀이라든지 모든 그런 양자역학이나 그런 비밀들은 다 소수에서 나와요.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나눠지지 않는 수, 그게 우주의 가장 중요한 그런 원리인데 아직 그거에 대한 비밀적인 부분은 수학적으로 나타나지는 발견되거나 그걸 해석하는 거는 소수의 그런 원리를 그 리만 가설이죠. 리만 가설이 접근을 해가고 있지만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육합 자체는 이렇게 자전하면서 맞닥뜨리는 합이기 때문에 육합은 그냥 삼합 자체는 목적합이잖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나거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뭔가 방향성이 잡히는 그런 양적인 개념보다는 화학적인 개념이라면 방합 자체는 물질적이고 양적인 개념의 방합, 혈연, 지연, 학연이라고 보시면 되고 금수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방합입니다. 삼합은 본인 실력 우선 그리고 목적 우선이 되는 거고 육합은 어떤 합이죠? 애정합입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사화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자전으로 돌다 보니까 신금을 만났죠. 그냥 좋은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글자를 만났을 때 나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한테 내가 없는 부분을 느끼는 거예요. 겁재처럼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끌리는 인연법 자체가 거의 내가 가지지 못한 빈 부분, 내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인연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합의 개념은 내가 필요한 글자, 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애정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마음합에 대한 개념이 더 강하다.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냥 좋고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호식품, 취향, 개취, 그 다음에 선호도, 난 그런 게 그냥 좋더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육합에서 나오는 원리. 그래서 부부합이라든지 애정합 또는 감성합, 사적인 합, 대등합, 감성적, 개인적 성향 자체가 육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육합 자체는 방합보다는 좀 우선할 수 있지만 방합의 인자가 다 모였을 때는 방합이나 삼합에 의해서 육합 자체의 그런 개념들이 좀 흐려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만났어요. 근데 뭔가 조건들이 계속적으로 운에서 들어오거나 삼합이 만들어지거나 이러면 너와 나는 그냥 사랑해서 만났지만 아이를 낳으니까 삼합적인 부분으로 아이를 낳으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회사를 가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 어떤 상황이 생겨서 어떤 방향성을 가다 보니까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그런 삼합이 최우선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랑을 버릴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또는 방합이 되면 같이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가족
가족끼리 같이 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가족끼리 어떻게, 할 수 있지 뭐 이런 개념으로도 갈 수 있는 거야. 방합 개념으로 가버리면. 삼합 개념으로 가버리면 서로 사랑했지만 돈을 위해서 서로 볼 시간이 없는 그런 부분들로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합 자체는, 그래서 육합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운에서 충이 들어오거나 변화가 생겨버리면 이게 육합 자체가 계속 붙어 있게 되면 항상 그 영원한 건 없잖아요. 계속 뭐 쇠퇴되거나 퇴보되는 부분도 있어요. 육합이 너무 오래되면.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좀 필요해요. 삼합적인 변화도 되고 방합적인 변화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그거에 의해서 육합이 흐려지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지만 그래서 결혼이라든지 애정합 같은 경우는 방합에서 많이 생깁니다. 일지합이라든지 천간의 오합이라든지 천간의 경금일간 같은 경우는 남자라면 재성이 을경합해서 딱 들어오죠.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해요. 왜냐하면 드러나는 활동 자체에 여자가 드러난 거예요. 여자가 드러나서 나랑 육합을 했다라는 거는 나하고 생각이 맞는 드러나는 활동 자체가 아주 잘 맞는 여자가 나타났다. 지지의 상황도 봐야 되겠죠. 실체적인 부분. 그 여자랑 연애도 하고 드러나면서 연애도 하지만 지지에서 정말 그 여자가 나하고 합을 했는지 몸의 합이 돼 있는지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가겠죠. 19금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시지까지 합을 했어요. 그럼 시지는 자식 자리, 나의 지향성 자리, 지향하는 바잖아요. 지향하는 바까지 맞았어요. 그러면 내 아이를 낳고 싶다. 내 아이를 낳아줄 여자다라고 생각까지 드는 거죠. 시지까지 합되면. 자, 월의 합 같은 경우는 내가 사회 활동하면서 만나는 합이 되는 부분이고, 월은 내가 가장 가까운 사회, 부모, 형제 자리도 될 테고 가장 가까이 내가 활동하는 영역에서의 합이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회사 다니다가 내가 딱 그 취향 저격하는 여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일지합까지 들어가냐 그거는 나의 몸이나 나의 그런 개인적인 공간 안에 여자가 들어온 거겠죠. 거기에 시집까지 들어왔다. 그런 내 안 깊숙이 나의 개인적인 정말 취향, 나의 지향하는 미래 지향적인 부분까지 합이 들어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육합 같은 경우는 한 글자밖에 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삼합까지 됐다, 방합까지 됐다, 그러면은 같은, 무리를 만든다, 아이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자축합 같은 경우는 이 자축은 아래, 시간으로 따지면은 11시, 밤 11시 반부터, 이제, 3시까지라고도 볼 수 있고, 3시까지로도 볼 수 있고, 3시 반까지. 축토의 시간은 1시 반부터거든요. 1시 반부터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자수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밤에 이루어지는 합이다. 밤에 껌껌한 데서 뭐를 하나,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합을 이룬다라는 거는 뭐 비밀이라든지 또는 유흥, 숙박, 밤장사,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데서 몰래 하는 거죠. 몰래 합을 이루는 거, 몰래 합을 이뤄서 근데 방합 개념도 있잖아요. 해자축 방합 개념도 있으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연대하는 그런 측면이 많고요. 지지에 자수가 있는데 축토가 왔다라고 해도 자축합. 거기에 해수까지 있다. 그럼 방합 개념이 더 큰 거예요. 친인척, 부모의 그런 사업을 받는다든지 월지하고 일지하고 됐으면 사회의 부모 자리하고 나하고 육합이 되면서 해수까지 왔다. 그럼 방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든지 또는 해수가 인성이면은 을목일간이나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 인성 방합을 이뤘죠. 그러면 부모한테 뭐 땅을 물려받든지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월일지의 관계에서. 그럼 시지에 그럼 자축합이 되어 있으면은 자식한테 같은 가족의 개념 물려줄 게 있든지 사업을 물려준다든지 또는 하는 일이 같다든지 그런 개념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자축합의 직업성 자체는 일지하고 시지 또는 월지하고 일지하고 자축합이 돼 있다라는 거는 직업성으로 보자면은 뭐 자수 자체가 이렇게 쪼개는 거거든요. 쪼개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밤에 연구하고 또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연구니까 뭐 그 분자 단위 그 연구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뭐 범죄 수사의 그런 뭐 DNA 검사라든지 그런 비밀스러운 작업들을 하는 거는 다 자축합에 비밀이라는 코드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그리고 밤에 주로 활동하는 쥐잖아요. 쥐. 자수가 쥐. 축토는 소입니다. 소띠, 쥐띠. 이런 부분들을 참고만 하시고 정말 이렇게 되냐고는 천간의 상황과 십성의 그런 재성이냐, 인성이냐, 관성이냐, 비겁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런 직업성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식신을 제살하냐, 식신이 편관을 제살할 수도 있고, 또는 축토가 편관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편관하고 합해서 상관하고 이제 또 합이 되면 뭔가 협의하거나 또는 상담 영업이라든지 상관이라면 상담 영업 또는 문제 해결. 근데 좀 안 보이게 하잖아요. 안 보이게 하는 브로커라든지 접대도 가능하겠네요. 접대.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좀 무형에 대한 개념, 수 자체가 보이지 않는 개념이라서 수 자체가 인성이잖아요. 오행적으로. 오행과 십성을 같이 좀 특성화해서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따로 좀 해석도 하고 같이도 해석하고. 그렇게 되면 수 자체는 오행적인 부분에서는 인성이고, 근데 수가 나한테는 재성이다. 그러면은 안 보이는 지식적인 오행적인 지식을 통해서 재성, 경제성을 마련하는. 그럼 안 보이는 은밀하게 하니까 주식 투자 같은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고 아니면 문서라든지 문건이라든지 비밀 문서를 이용해서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다 자축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합토의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의 합토는 지지의 합토는 잘 천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건이 있다고 했죠. 지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게 갑기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수, 축토 자체는 인목을 열려고 그래요. 인목을 관대시키고 축토가 원하는 건 축인합이거든요. 축월 다음에 봄이 시작되잖아요. 봄에 인월인데 인월 같은 경우는 양력으로 2월인데 아직 봄이 오진 않았지만 땅속에서는 이미 봄을 준비하고 있고 솟아오르는 씨가 이제 트인 거죠. 솟아오르는 성격. 씨 껍질을 깨고 생명이 상승하는 중력의 반대로 상승하는 기운이 간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목 자체도 화를 장생시키면서 껍질을 깨고 생명이 솟아오르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생목 에서 성장하는 갑기합의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축합 자체가 천간으로 보면 갑기합이에요. 자축합이. 이 부분에 또 여타의 말들이 많을 텐데 갑기합입니다. 근데 갑은 안 보이잖아요. 축토가 계속적으로 갑을 땡겨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땡겨오면서 근데 이 정임합 자체가 땅속에서의 그런 열기 그 다음에 수분 그런 걸로 해서 계속적으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정임합 목이죠. 그런 거에서 항상 정화나 병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말 합토가 되려면 천간에 병정화라든지 지지의 오화라든지 사화 같은 경우는 좀 예외고 천간에 정병화가 있어야지 합토가 가능하다. 근데 이 육합 자체는 합파는 보지 않는 게 그리고 여기에 해수 하나 있거나 아니면 신금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신자진 수국이나 여러 가지 해수 자체는 해자축 방합이잖아요. 그냥 물로 다 변해버려요. 축토가 그냥 물이 되는 경우 해수가 있게 되면 거기에 사화가 있게 되면은 금생수 하는 사유축의 그런 합도 되거든요. 그리고 신금이 오게 되면 신자진 수국 그런 부분들도 다 있기 때문에
축토가 어느 정도 자수를 조절하기는 합니다. 근데 해수가 있으면 축토가 조절을 못해요. 해자축 방압으로 물로 그냥 쓸려버립니다. 그래서 합토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합토가 되는 조건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면서 그거는 삼합의 그런 운동성을 봐야 돼요. 대운의 운동성, 세운의 운동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합토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축합인데 왜 토가 안 되나요? 지지는 육합의 그냥 합토라는 거는 자하고 축토가 만약에 있게 되면 축토가 오게 되면 토의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육합 자체는 그런 기능들이 좀 많이 약합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특수 상황에서만 합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간보다 훨씬 더 조건이 까다롭다. 천간에는 갑기합은 정화하고 병화가 필요하다라잖아요. 정화 병화가 있으면 합토가 가능하다라지만 지지의 상황들은 삼합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인해합 같은 경우는 수생목이잖아요. 수생목이고 임수가 인중병화가 천간에선 정임합으로 보시면 되고, 이 부분들은 새로운 생명을 인성으로 수생목하는 수생목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해수가 인목을 밀어주고 해수 자체가 12운성으로 간목을 장생시키죠. 해수는 무조건 간목을 키우려고 하는 키우면서 수생목, 물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인해합 같은 경우는 이 해수의 그런 물을 인목이 설한다, 이제 빨아들인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는데, 이 인목 자체는 목적은 병화거든요. 병화인데 나중에 이제 물을 다 빨았다 싶으면 이제는 이제 물 그만 줘, 물 필요 없어, 나 이제 화를 열 거야 라고 해서 합도 되지만 파도 돼요. 파도 되고, 자축은 그냥 방합으로 보시면 돼요. 방합으로 보시면 되고, 인해합 같은 경우는 조건적으로 물을 어느 정도 흡수했다 싶으면 이제 인목이 떠나가는 거예요. 인호술의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그런 형상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목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해수가 물이 그냥 쫙 빠지는 그런 부분, 설에 대한 개념이 좀 들어가고, 만약에 해수가 더 있다라고 하면은 인목이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인호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화가 좀 필요하겠죠. 오화가 좀 필요하고, 오화가 있게 되면 수생목, 목생화의 그런 순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긴 합니다. 사화는 조금 틀려요. 사화는 이제 해수가 사에 충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해수 자체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인목한테 설을 좀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지지의 상황에 따라서 인해한목도 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합이 되지 않는, 사화가 계속 방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수가 더 하나 있게 되면 인목이 인호술 운동이나 화 운동을 하기에 좀 무리가 있겠죠.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양적인 개념의 그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인해합 자체는 해수의 일방적인 사랑이다. 인목도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가진다. 내가 받아야 되는 당위성, 뭐 좀 일방적인 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목은 자꾸 화를 열고 싶어하고 해수는 자꾸 너만 생각나고 막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인해합 자체는 인목 자체는 천간의 간목이나 지지의 인목이나 물을 빠는 게 목적이에요. 물을 이렇게 흡수하는 게 목적이고, 을목이나 묘목 자체는 화를 보는 게 목적이에요. 화를 열어줄 거나 화를 보는 게 목적 자체. 목적이 좀 틀립니다. 간목이나 인목은 술을 빨아들이는 게 목적이고, 을목이나 묘목은 목생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네가 목생화도 잘 안 돼요. 하지만 화생목을 받으려는 게 을목이나 묘목이 하는 행태입니다. 화생목이라는 개념은 이제 좀 목생화인데 왜 화생목이라고 하나요? 그 정반대 개념도 되게 많아요. 금생수잖아요. 수생금도 돼요. 신금이 임수 있을 때는 임수가 신금을 이렇게 닦고
꽂고 이렇게 이쁘게 치장하고 상품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신금이 임수에 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임수가 신금을 생해주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고정화돼서 사주를 보시면 좀 좁아져요. 좁아져서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음간 같은 경우는 생보다는 생을 받는 쪽으로 더 갑니다. 겉으로는 생을 해주지만 안으로는 본인이 생 받는 거예요. 을목이 특히 그렇고 병화한테 목생화가 아니라 화생목을 받는 거고, 음간이 좀 생지한테 또는 뭐 신금한테 신자진 수국이잖아요. 생지한테는 받으면서 자기는 좀 덜 해줘요. 그래서 그 조절을 하기 위해서 화계지가 있는 거거든요. 신자진 삼합에나 해묘미라든지 조절자의 역할이 화계지를 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좀 이제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 생지 같은 경우 생지 역마라고 하거든요. 인사신에는 생에 대한 개념이 우선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생을 흡수하는 것도 생지는 흡수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수가 임목타의 역마 개념이고, 그리고 생지잖아요. 생지는 행동대장, 먼저 치고 달리는 성향이죠. 내가 해줄게. 행동대장이 먼저 쫙 정리한 다음에 왕지가 딱 오는 거죠. 그래서 광역의 합, 뭐 장거리 연애라든지, 장거리 연애인데 막 부산에서 서울까지 여자친구가 서울에 있으니까 막 와요. 근데 여자친구는 부산으로 잘 안 와요. 1년에 몇 번 안 오는데 남자친구는 매 주마다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방적인 연애 또는 뭐 그렇다고 뭐 짝사랑은 아니겠죠. 짝사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한쪽 방향에서만 이루어지는 합이다.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고, 그러면 임목이 오화나 또는 천간의 병화가 뜰 때 이제 수생목을 끝냅니다. 그럼 야, 너 이제 그만해. 물 주지 마.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가 들어가는 거고.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수생목은 이 목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인성을 계속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해서 어떤 공부나 지식을 통해서 내가 활동하려고 계속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부분.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직업성으로 보면 강사, 상담, 정보, 학문, 인적 서비스 또는 임목 자체가 임목의 병화, 서적이라든지, 그리고 생산도 되겠죠. 목이라는 그런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도 되고, 또 목이라는 자체는 무슨 채소라든지 우리가 먹는 모든 생명적인 부분, 돼지를 키우는 것도 인의 합이에요. 해수가 돼지잖아요. 돼지가, 호랑이가 돼지를 먹는 것처럼, 생명을 키우는 행위, 생명을 키워서 먹는 행위, 이런 것도 다 흡수하는 거잖아요. 먹는 것도. 그런 요식업도 되겠죠. 제조하는 것도 되고. 제조라는 거는 이제 금의 형상, 물질 자체죠. 물질 자체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인목 자체가 생명이고 또 물질에 대한 인중무토가 있잖아요. 토라는 거는 이 껍데기를 가진 재화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화까지 있으니까, 농업, 물류, 기자, 특파원, 이거는 정보에 대한 교환이죠. 수라는 그런 안 보이는 정보 지식 자체를 퍼뜨리는, 그러면 인목의 병화로 퍼뜨리는 그런 형상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축합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요. 그리고 명식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쓰는지는 다 다르겠죠. 그리고 인목이 어떤 십성이냐에 따라서도 다 틀리게 쓰입니다. 오행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자체는 그냥 본질을 어떻게 활용해 쓰는지는 천간을 봐야 되겠죠. 천간을 봐야 되고, 인해한 목이잖아요. 그럼 한목 자체는 목에 대한 부분들은 천간 정임합 자체는 무기토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무기토가 있어야지
한목이 된다. 목을 키울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고, 인해한 목 자체는 목에 대한 방향성은 가지는데 정말 목이 되냐? 그건 지지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 신금 있으면 인목 계속 치고 있잖아요. 인신충으로 계속 치고 있는데 해수가 줄래니까 못 주는 상황도 되고, 지지의 상황을 봐야 돼요.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건 그냥 인해 한만 본 거예요. 지지의 상황을 봐야 돼요. 자, 묘수랍 자체는, 묘라는 거는 봄천이거든요. 봄이 이제 천간으로, 지상으로 이제 생명이 딱 올라온 거죠. 보이는 거죠. 인목 자체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땅 속에서 이제 씨를 뚫고 막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올라와서 딱 올라온 게 을목이에요. 보이는 거. 그리고 술토 자체는 이제 가을 끝자락이잖아요. 겨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겨울이라는 건 이제 생명이 거의 다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노인이라든지 늙은 거예요. 술토에서는 생명이 자라지가 않잖아요. 이제 보관해야 되고, 이제 술토의 그런 신금이 경금이 떨어져서 술토 안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게 술중 신금이에요. 시종자라고 있죠. 그러면 지금 생명이 튀어나온 거고, 다시 씨가 들어가고, 그러면 굉장히 완전 극과 극에 있는 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묘수랍 자체는. 그래서 춘추문예 오래된 것을 현대인들이 지금 명리처럼 아주 3000년 된 오래된 학문을 이제 새롭게 저처럼 새롭게 해석해서 내보이는 거, 이런 거, 활동하는 거, 3000년 된 학문을 내가 지금 그걸로 활동하는 거, 라는 게 다 묘수랍이에요. 그래서 춘추문예라든지 오래된 학문을 새롭게 접목하는 거, 그리고 스님이 이렇게 막 산속에서 막 이렇게 돛 닦다가 이제 속세로 나온 거예요. 나와서 봄처녀, 새로운 생명들, 동자라든지 아니면 어린 그 스님들한테 전수해주는 느낌. 이제 산속에서 벗은 오래된 그 술토가 첩첩산중이에요. 술토, 오래된 그런 땅에서, 오래된 산에 들어가서 정화에 촛불을 켜놓고, 유금 자체, 신금 자체가 이제 부처의 불상이거든요. 불상에서 막 돛 닦다가, 이제 묘가 왔잖아요. 야, 이제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생명들이 왔네? 그러면 전수해줘야지. 이런 개념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면은 노인이 봄처녀를 본 거예요. 그러면 노인이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또는 오래된 것을 새롭게 리뉴얼한다, 레트로 신구의 개념, 레트로 개념. 그리고 복고풍이라고 하죠. 복고풍, 옛날 거를 들여와서 다시 새롭게 리뉴얼해서 쓰다에 대한 개념. 은교라든지 상반된 나이. 그래서 묘수랍이 돼 있는 사주 같은 경우는 보통 나이 차가 좀 있는 사람들과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육합이니까 연애 같은 것도 묘수랍 한 20살 막 이렇게 차이 나고, 한 15살 이렇게 차이 나서 연예인들, 백종원 씨나 백종원 씨는 이제 장생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그렇고, 여자 같은 경우 묘수랍이 돼 있다. 그럼 나이가 좀 이제 지긋이 있는 사람들과 연애를 할 기회가 있다. 그 영화 감독하고 지금 여배우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나이 한 30살, 20살 정도 차이 날 텐데. 그러나 다 묘수랍이에요. 묘가 있는데 술토가 왔어요. 그럼 노인이 온 거잖아요. 근데 합의됐잖아요. 딱 붙은 거예요. 천간도 붙었어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묘수랍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래된 거를 새롭게 리뉴얼한다, 새롭게 만든다잖아요. 그러면은 예술이나 예술, 문화성이 강하고, 문필, 휴식, 힐링,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몸이 좀 늙었는데 새롭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에스테틱이라든지 또는 휴양이나 또는 건강 쪽에 관련한 업을 하게 되겠죠. 젊어지려고 하는 미용이라든지 헬스케어, 그 다음에 실버 산업,
그리고 문화성이 강합니다. 춘추문예라고 해서 문화성이 좀 강한 그런 합으로 보시면 되고, 요거보다 조금 더, 이거는 이제 약간 음적인 개념에서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정신적인 또는 아주 오래된 거의 합이라면 진유합은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좀 이 나이 차이는 좀 줄어들어요. 하지만 이거는 지역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전라도 처녀와 경상도 중년이 만난 그런 합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유금 자체는 가을의 중심이잖아요. 가을의 중심이고, 진토는 이제 봄의 그런 만연한 봄의 기운을 나타내죠. 4월이니까. 유금 자체는 9월 정도 됩니다. 9월. 9월과 4월. 가을의 중심과 봄의 중심이 만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서로 상반된 지금 계절에서 합을 한 거죠. 그러면 상반된 지역 또는 상반된 사람끼리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누가 어느 분이 명리학자 화성에서 온 뭐 남자, 뭐 지구의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지역적인 합 또는 서로 다른 뭐 세대 간의 합, 서로 다른 나라 간의 합, 그런 좀 이질적인 합을 좀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너무 새로우니까, 야, 우리 전라도 사람들만 보다가 경상도 남자를 딱 보니까 너무 텁하고 뭐 그런 쌈마이한 그런 느낌이 있어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 사람이 부산 사람을 보면 이런, 그러니까 좀 새로운 느낌의 서로 다른 내가 보지 못한 그런 부류에 대한 끌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끌림. 그래서 진유학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진유학 같은 경우는 좀 뭐 진토 자체가 이게 생명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진토 자체가 좀 잡다의 개념이 있거든요. 거기에 유금 자체는 굉장히 순이란 거예요. 순이란 합이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진유합 자체가 그 직업성을 좀 특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해요. 유금 자체는 굉장히 좀 날카로운 면도 있고 이게 굉장히 좀 순이라면서 까칠하거든요. 유금 자체가. 그러면서 도학기도 좀 부리고 굉장히 치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진유학 같은 경우는 의사들도 많고요. 유금의 그런 치밀함과 그런 스마트의 개념, 뭔가 자르고 그리고 진토 자체는 여러 가지 섞는, 여러 가지 섞어서 그것을 단일화시키는 뭐 가공이라든지 또는 세무, 회계, 법무, 전기, 전자, 금속, 노무. 진유합은 그냥 제가 써놓긴 했는데 따로 직업성은 다른 글자를 좀 조합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고, 진유합 금을 좀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간에는 진유합은 진중 을목과 유금의 지장간에 있는 경금하고 합을 한 겁니다. 천간 을경합에 대한 개념이고, 합금이 되기 위해서는 천간 같은 경우는 임계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지 같은 경우는 육합에서 합금이 되냐에 대한 개념은 좀 다릅니다. 합금은 그냥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진유합이 돼 있다라고만 보시고, 여기에 진토가 떠오게 되면, 진유합이 돼 있는데 진토가 떠오게 되면 유금이 진토에 인묘되는 현상, 땅에 묻히는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또는 유금이 또 와요. 유금이 또 왔어요. 운에서. 그렇게 되면 진토 안에 있는 을목이 상하게 되는 상황도 와요. 금금목으로 해서. 그래서 합금에 대한 개념들은 좀 지지의 금으로 흐르면 합금 자체가 될 테고, 지지의 금이 오니까 금의 그런 목적성을 띠잖아요. 거기에서 또 진토가 오게 되면, 진토라는 거는 봄의 계절이잖아요. 봄이 또 오게 되면 또 유금 자체의 신금이 진토의 신금, 천간의 임수와 신금이 진토에 임묘하잖아요. 그런 현상처럼 유금이 임묘에 되는, 유금이 땅에 묻히는 그런 상황도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심하게 보셔야 되고, 합금에 대한 부분들은 보지 마시라고. 묘술합에 대한 부분들은 합파에 대한 목적성을 갖는다라고 보지, 합파가 된다라는 보장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삼합이 화에 대한 부분으로 가냐, 인호술로 가냐, 그렇게 되면 합화가 되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에서는 합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합을 따라야 됩니다. 이거 다 삼합이 어떻게 되냐, 대세운에서 화의 그런 기운이 있냐, 수의 기운이 있냐,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삼합으로 보셔야 돼요. 합화는. 천간은 다르지만. 자, 그리고 사신합 같은 경우는 인해합과 같은 역마, 생지의 합입니다. 굉장히 사화는 신금, 사화는 사유축 운동을 하죠. 금을 열어주려고 하고, 금에 대한 생을 하는 화생금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화는 화극금을 하지만 사화는 화생금, 4월에, 사화월이면 5월 정도에 포도라든지 사과라든지 모든 시에 대한 열매에 대한 개념이 조금 생겨요. 그때 이제 장생을 시켜준다. 사화가 경금을 장생시켜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금 안에 있는 신중 경금을 장생시켜줍니다. 그래서 사화가 신금을 생해준다. 하지만 이 조절 자체가 너무 세게 되면 신중에 임수가 있잖아요. 그런 씨가 녹아버려서 너무나 이제 화극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쇠가 다 녹아가지고 용암처럼 흘러버려서 아예 그냥 물이 되어가지고 다시 수국화되는 현상도 일어난다라고 해서 사신합은 합에 대한 개념도 있고 형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인해합은 파에 대한 이제 수생목 그만 받을래 파토내자라고 하는 거고, 사신합은 내가 생을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수국화를 때리네. 야, 이거는 좀 조정을 해야 되잖아. 조절을 해야 되잖아. 수국화, 나는 화생금을 해줄게. 너 나한테 수국화 하지 말라고 어느 정도 조건을 달아주거나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 조절 자체가 형이죠. 형은 조절의 인자잖아요. 조정, 분쟁, 해결, 뭐 이런 식으로 형에 대한 조정, 분쟁, 그 다음에 뭐 가공, 그 다음에 깎고, 조이고 뭐 이런 게 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사신합과 그래서 합형이 다 들어가요. 합도 되고 형도 되고. 합형에 대한 개념. 근데 사신합 자체는 굉장히 빨라요. 이 생지 자체는 인해합도 마찬가지로 수생목이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화도 신금을 엄청나게 빨리 총알같이 생해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생해주거나 성급하게 해버리면은 이제 신금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상해가지고 그냥 물처럼 변해서 그게 그 결과가 나를 다시 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신합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총알같이 빠르겠죠. 이 생지 자체는 다 빠른 거예요. 생지 자체는 빠르고. 묘술합이나 진유합 같은 경우 좀 이질적인 합, 먼 곳의 합, 서로 성질이 다른데 합을 지는 부분. 자축합은 그냥 방합에 대한 개념. 이 해까지 있으면 그냥 방합이 된다. 오화 같은 경우도 방합의 개념입니다. 오미합인데 오미합 자체는 화에 대한 에너지가 강해지는 거죠. 사오미 방합이잖아요. 자축합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 사신합 같은 경우는 신금 자체가 이 금 자체가 도구잖아요. 인간의 화극금, 화생금 한다라는 건 인간의 업그레이드, 인간의 문명의 발전이에요. 문명의 향상이나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되고, 문명을 펼치는 거는 목생화죠. 식상, 실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재성,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내고 그걸 시스템화 시키는 게 금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법 체계를 만드는 게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신금은 또 안에 임수까지 있잖아요. 정보 기술, 첨단 정보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금 자체. 또 신금 자체는 뭐 배라든지 역마에 대한 운동성, 이동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사화의 그런 부분들, 화는 통신이죠. 방송이라든지 드러내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합치게 되면 뭐 IT, 방송, 뭐 유튜브도 사신합에 대한 그런 신금이라는 이런 컴퓨터라는 도구성에다가 방송이라는 그런 불을 더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항만, 전기, 이동성이 강한 거죠. 물론 인해압도 이동성이 강합니다. 사신압은 좀 더 물질적이고 도구적이고 첨단의 그런 산업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신금 자체는 관이라고 했잖아요. 시스템, 법,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법무라든지 군사는 금이 총이죠. 총칼이잖아요. 금 자체가. 이런 도구 자체가 있어야지 인간 목을 다스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직업성은 오화 같은 경우는 불의 형상, 화의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뭐 방송통신은 들어가겠죠. 화니까 에너지 드러나는 합이죠. 자축은 잘 안 드러나요. 오화 미토는 잘 드러나잖아요. 잘 드러나는 합이기 때문에 그 뜨거운 정열을 의미하고 또는 화를 의미하잖아요. 그야말로 보여지는 그런 뭐 광고라든지 홍보, 마케팅 또는 뭐 홈쇼핑에서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막 번지게 하는 거잖아요. 화는 이렇게 번지는 습성이 있어서 번지게 해서 것들이 막 열정적으로 판매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오미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체육한다, 뭐 활동한다 그런 부분들, 운동한다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아트적인 요소도 되겠죠. 광고, 홍보, 대행업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판촉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리도 자축합은 조금 안 보이게 좀 뭐 자축합의 요리라고 하면 수에 대한 개념이니까 회라든지 횟집이라든지 축토가 이렇게 자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축토로 보시면 되고, 횟집이라든지 자축합은 요식업 하면 뭐 초밥이라든지 그런 부분 하겠죠. 오화는 불에 데우는 고깃집 하겠죠. 고깃집 막 불에 데우고 막 바베큐 하는 거. 치킨 같은 경우도 뭐 오븐에 구운 치킨 뭐 이런 건 공망도 이용하는 거겠죠. 오미압. 요식업도 좀 특성이 다르다. 오행의 그런 본질적인 부분 또는 십성에 대한 부분들도 다 보셔야 되는, 글자의 그런 부분들도 보셔야 돼요. 축토는 굉장히 이 각졌잖아요. 자르고 재단하고 또는 뭐 건축하고 이런 행위들이 축토 로 보시면 되고, 미토는요, 이게 손을 의미해요. 손재주, 손기술, 또는 뭐 디테일한 부분, 이게 현침이 세 갈래로 돼 있잖아요. 손을 이용한 아트적인 요소, 뭐 재단보다는 막 이렇게 좀 휘어지는 부분들, 이런 거 만드는, 손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열을 가하니까, 열을 가해서 성형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불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녹여가지고 막 작품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오미합으로 보시면 되고, 피카소는 좀 형이상학적이죠. 그러면은 자축압에 좀 가까울 수 있나요? 그리고 조금 이제 현대적인 부분에 오미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화가도 있겠죠. 자축합에 있는 화기는 좀 우울하고 형이상학적인 부분,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딱딱 각이 지는 부분들이 좀 있을 테고, 오미는 이렇게 막 그려지고 풍경화인데 굉장히 풍성하게 보이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테고, 그러니까 정말 상상하기에 따라서 많은 그런 가짓수, 형언할 수 없는 많은 무한대의 그런 상상이 들어가겠죠. 편인의 상상. 제가 편인이니까 그런 상상을 하시면 조금 더 풍족하게 이런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지지 6화까지 설명을 드려서 시즌 1은 지금 마무리를 하고요. 시즌 2는 언제 제가 다시 또 방송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해석은 다 해놨는, 제가 해석 드리는 그런 부분, 섹터들은 다 설명이 돼 있는데, 삼합적인 부분은 나머지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아직 방송 못했는데, 그건 시즌2에 할 예정입니다. 시즌2는 아마 주로 오행의 개념과 십성의 개념이 믹싱돼서 해석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제가 만들어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시즌1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가 언제 될지는 제가 게시판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